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 줘야지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 제가 하던 얘기가 딱 들어와 있는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되게 웃으시면서 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2회를 먼저 시켜드립니다. 실제로 자동화 정의부터 딱 얘기를 나오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런 컨베이어 벨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컨베이어 벨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 자동화는 원래 공장부터 많이 시작했습니다. 공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동화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옛날에 나사를 조였다가 이제 나사 조이는 기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봇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RPA라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 내에서 어디 구간을 자동화하는 로봇을 놓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RPA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프로세스를 한번 딱 보고 여기에서 어디 구간이 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식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뭐 인간의 영역, RPA 영역, 이 영역 구간 하는 거, 여기 보시면 STP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지금 김윤 이사님 보시면 초창기에 김윤 이사님도 그 RPA 했을 때 네. 단순 반복적인 뭐 작업을 합니다 하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이해도가 빠르셨나요? 당연히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일부 구간을 자동화한다는 컨셉이 훨씬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 반복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선 내 업무 중에 단순 반복이 어느 부분인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갑자기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내 프로세스를 일단 쭉 늘어 놓고 그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추려낸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시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STP라는 개념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루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금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에서는 예전에 PI를 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창구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대출 심사를 하러 오면 우리 기존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뭐 한 이틀 걸린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이 구간을 뭐 IT로 개발해서 하면 또는 자동화하면 뭐 하루 만에 걸린다. 반나절 만에 끝난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서 나왔던 개념이 STP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고 거기에 어디 구간들이 자동화 될지를 정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자. 그런 개념으로 나왔던 게 STP입니다. 똑같이 RPA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 자동화 과제를 그냥 수집했다면 이제는 STP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프로세스 그 디스커버리 할 때부터 좀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프로세스를 다 물어보고 저희가 정의 내리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RPA 담당자들 KPI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 STP 방식으로 굉장히 처음에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현업 담당자분들이 그 자동화 RPA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반복 업무가 뭐가 있지 해서 출발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Q&A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서 확장을 잘 못하시고 또는 또 연관돼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점점 유도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앞단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냐, 뒷단에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는 누가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면 프로세스 자체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RPA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API적인 요소나 아니면 뭐 따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과 RPA를 연결시켜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들까지 전부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지금 STP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내 프로세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의 앞뒤, 전후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자동화할지로 더 좁혀 들어가는 방식이 더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좁았던 거를 펼치기보다는 펼쳐 놓은 다음에 그중에 이제 구간을 정리하는 방식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STP 개념으로 볼 때 사실 RPA 초창기라든지 아니면 초반에 RPA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 STP의 비율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업무들 단순하고 성공도가 높은 그런 업무들을 이제 자동화를 한다고 한다면 점점 이제 고도화가 되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구간들을 점점 늘리면서 결국에 저희가 엔드 투 엔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일부 구간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고 워커 한 명을 이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워커를 이제 100% 엔드 투 엔드로 자동화 대체를 한다. 이런 개념까지 이제 나중에 확장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파일럿 개념으로 가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자동화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 회사에 어떤 자동화 포인트를 찾아내느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훑어본다는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복잡성이 지난 현재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꾼다. 디지털 워크포스로 5일 만에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프로세스를 5일 본다. 그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업무 구조, 이런 것들 같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린다는 개념, 예, 이렇게 이제 현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이런 그 데모 화면들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좀 기니까요. 중간에 좀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전체를 다 훑어가면서 RPA가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협업이 되고 봇과의 협업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 RE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자들이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트리거를 받아서 로봇이 일을 하고 실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로봇이 이제 하는 것도 나오고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정해주고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설계한 대로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이 아리 같은 경우가 STP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자동화 구간을 더 많게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사람이 하는 부분과 그 RPA가 하는 구간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구간을 RPA가 할지를 정했다고 한다면 이 아리가 그 연결점을 제공을 해주고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 다시 받아서 봇이 계속해서 그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들을 간단히 데모 비디오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확실히 섰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많이 얘기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게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있는 그런 개념들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그런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보겠다는 그런 개념의 하이레벨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과 워크숍을 통해서 RPA 이니셔티브를 더 근접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뽑아내는 거가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이제 PDW라고 줄임말로 말을 하는데요. 현재 프로세스 분석이나 타당성 파악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전체적인 설명이나 오너, 부서, 그리고 볼륨들,
그리고 뭐 사전 준비사항, 뭐 피저빌리티, 뭐 준비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요구사항, 준비사항 이런 것들 다 봅니다. 지금 질문이 중간에 왔는데요. 사용자 간 협업 방식을 만들기 어렵던데 기존 이메일 주고받는 식 말고 좋은 협업 방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번 웨비나 들어오셨으면 아실 텐데요. 저희는 R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웹폼이랄지 앱이랄지 데스크탑 아이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 로봇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게끔 저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도 예전에는 이제 이메일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R이가 생겼기 때문에 프로세스 설명이나 오너를 다 이제 매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호 유기적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STP 개념을 가지고 전체 프로세스를 워크샵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네. 그리고 RE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RPA 자체적으로 뭔가 협업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 A360 같은 경우는 트리거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거링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액션이 끝났을 때 그 액션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아서 다음 어떤 트리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노티를 보내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당성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RPA 추진팀하고 1차 미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미션이나 경영진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크샵을 할 때 목표 없이 워크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들을 빨리 캐치하고 여기에 맞춰서 워크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총 10단계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그 단계 중에는 어떤 거에는 OCR 있고 어떤 거에는 RE를 넣어야 되고 어떤 거에는 스케줄 베이스의 RPA 보수를 넣어야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고객사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AI다. 그러면 인텔리전스 OCR 또는 뭐 챗봇 이런 거를 도입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워크샵을 하고요. 아니다. 그냥 자동화다. 그렇다면 RPA나 RE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사전 수렴하고요. 물론 이제 베이스에 있는 야근 많고 잔업 많은 그런 부서나 니즈가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합니다. 지금 유라이사님이 이제 말씀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전에 가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밀도 있는 워크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보통 워크샵을 한다 그러면 막 전사 워크샵에서 막 다 모아놓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성공했던 데 보면 다 부서별로 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부서별로 우선 하는 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전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RPA에 대한 이해, 아니면 어떤 그 업무 도메인에 따른 뭐 예제 케이스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업무를 발굴해 나가는 그 인터뷰가 시작될 때는 특정 부서를 이제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RPA라는 업무는 실제로 현업 담당자들의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유관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RPA에 대해 적극적일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전에 가능하면 이 RPA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참여도 아니면 적극도 정도에 대해서 좀 조사가 되면은 좋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 PDW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 대상 선정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그 유관자들을 이제 밀도 있게 그 관심 있는 분들로 추려서 그 유관자들을 정의를 해서, 그리고 그렇게 특정 부서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때 또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 언어, 단어라든지 용어들 또는 특정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진행하는 PDW를 진행하는 그 사람이
그 업무에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PDW는 적은 부서에 적은 사람으로 많은 업무를 발굴해내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부서들 밀도 있게 하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일정하고 설명회 같은 것들 합니다. 그 설명회 할 때 우리 현업분들 얘기 아까처럼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회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W를 같이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는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초창기 때는 이제 아예 모든 사람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네, 이제는 맞아요. 조금 밀도 있게 하죠. 좀 네. 선택된 사람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된 사람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W 수행 결과 및 발표를 합니다. 이때 이제 앞서서 1번의 업무 영역 정의하고 조금 연관시켜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제 그 내용들을 현업부서한테도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대상들 이제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대상들 중에 이제 펑셔널 매니저, 시니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들어와야 되냐면 이분들이 즉각 약간 그 책임 소재가 있을 부분들을 잘 결정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자기 업무를 쉽사리 이렇게 비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가이드를 좀 해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프로세스 오너나 비즈니스 분석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딱 약간 제 느낌에는 약간 과장 차장급들만 딱 모여서 하거든요. 그런 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RPA를 하게 되면은.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작업에 있어서 사실은 업무를 수행하는 뭐랄까요? 말단이라고 할까요? 그 말단인 분들은 사실 그런 의사결정권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RPA 쪽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상위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기다리고 또 그 결정을 다시 RPA 수행 부서에 전달을 해 주는 그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중간급일 경우에 그 의사결정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보통 그 중간 관리자분들의 경우는 저는 업무를 잘 몰라요. 제가 결정이나 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들어오셔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현업의 그런 업무에 대한 내용도 커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분도 커버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테크놀로지 리드 이렇게 왔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STP 개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개발할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특히나 이제 ERP를 새로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 인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꼭 RPA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서 또 IT 부서의 또 아젠다가 돼서 다음 프로젝트로 또 발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도 같이 좀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네. 맨데토리는 아닌데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그 아키텍트 쪽은 좀 간과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는 경우와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RPA를 하기 위해서도 실제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도 이분들과 굉장히 소통할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테스트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베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커버 가능한 것들 그다음에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까지 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프로젝트 중간이나 그때까지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10중 8 구는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 이분들께서 예 꼭 뭐 전체 이 PDW 전체에 참석이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네. 역시 그 맨데토리는 아니지만 역시 있는 게 좋은 거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요런 분들이 이제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전에 템플릿들을 먼저 드리고 작성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PW 때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명령이랄지 포괄적인 프로세스 순서랄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합니다. 아까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위한 건 아니에요. 디스커버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되게 간략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서 RP 컨설턴트가 이런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간단한 거, 중간 거, 복잡한 거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로세스적으로 어떤 기준을 할 건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관여하는 숫자가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캐릭터로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심플, 미디움, 컴플렉스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샘플들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이 매트릭스 샘플을 왜 보냐면 이제 일단 시각화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프로세스들이 어느 정도의 자동화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라이사님 보기에는 업무 시간이나 자동화 적합성이나 개발 공사 이 3가지로 많이 보신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템플릿에 업무에 대한 점수나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숫자로 산정을 하고 나면 왼쪽에 보이는 저 사분면으로 이루어진 도표에 이제 그 타스크의 위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1사분면,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에 있는 업무들이 이제 개발에 대한 복잡도는 낮으면서 효율적으로 ROI를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업무들이 이제 저쪽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 업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이렇게 발굴이 된 나머지 프로세스들도 후보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1차 파일럿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2차 대상 또는 3차 대상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디스커버리 워크샵 결과물을 뭐 리포트를 여러 장 쓰는데 그 중에 하나 약간 매트릭스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1차 도입, 2차 도입, 뭐 절감 시간 딱 해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보통 보시면 이게 그 단편적인 게 아니고 보시면 이제 로지스틱스에서 프로세스, 뭐 CS에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우리가 이제 1차, 2차 제안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만들어져서 전반적으로 제일 먼저 자동화해야 될 거, ROI가 잘 나올 거, 그다음에 현업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내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 정의서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실제로 디자인하는 단계에 가면 이제 다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요. 이건 뭐 금융 쪽 뭐 예시 비슷하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제 이제 디자인할 때 아까 STP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세스 맵을 이렇게 다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어디에 이제 RP가 들어갈지 우리가 정하고 적용을 하면서 점차 늘려갈지 아니면 전체 개발을 다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디스커버리 워크샵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저번과 같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예, 네. 질문이 이제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실제로 이 디스커버리 워크샵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기술적인 부분보다 좀 중요한 면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진화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포트리스 IQ라는 제품을 인수합병을 하게 됐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나 프로세스 마이닝 툴의 중요성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앞서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하고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뭐 디자인 지원 단계까지 우리가 한다 그러면 보통 RPA 프로젝트 한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지라선님은 뭐 이게 동의하시나요? 진짜 필드에서 진짜 이랬나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그 자동화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이 구현하는 그 시간이 좀 짧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이게 과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실제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마치 프로세스 발굴 작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공수를 잡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이 긴 것처럼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는 아시잖아요. 프로젝트 훨씬 전부터 저희는 이 프로세스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업 담당자들을 만나고 캠페인을 하고 또 디스커버리를 위한 여러 가지 예제 케이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한다든지 또 현업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다 모아서 본다면 네 저는 뭐 과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발굴 작업을 수동으로 할 경우에 대한 그런 얘기이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 툴을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통해서 발굴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발굴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설계로 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툴로서 대체를 할 경우에는 정말 현저하게 이 뭐랄까 개발 기간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업 담당자들의 어떤 부담감을 좀 낮춰줄 수 있달까요? 네, 뒤에 가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현업 담당자들께서 나는 IT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RPA 같은 거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첫 발을 굉장히 떼기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자동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뭐 프로세스 워크샵을 하는 공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 네.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뭐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마이닝 툴이 뭐 100%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세스 마이닝과 프로세스 디스커버리에도 살짝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약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RPA 사이드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디스커버리 쪽이 좀 더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RPA를 하겠다는 목적을 이미 정해 두고 그거에 맞는 프로세스를 발굴을 해내는 작업인데요. 이 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앞단에 어떤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컨센서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해도를 높여주고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필요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를 뭘 할지 특정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툴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끝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이 전체적인 우리 그 제품군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발굴부터 이제 분석, 뭐 자동화, 디지털화, 확장까지 다 이제 하나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포트리스 아이큐가 저희 발굴 쪽에 이제 플랫폼 안으로 들어온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인수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로드맵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저희의 그 컨트롤룸이라고 하는 그 저희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형 그 컨트롤하는 그 브라우저 안으로 이 포트리스 IQ가 임베디드 돼서 하나의 메뉴처럼 들어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저희 이 툴셋 플랫폼 그림인데요. 지금 맨 첫 번째는 발굴에 대한 이제 포트리스 IQ가 있고, 그리고 상단에 조그맣게 보시면 아까 그 STP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ARI라는 AARI라는 제품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저 ARI라든지 다른 툴셋에 대해서도 한번 크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다음 때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2022년 1월에 이 제품을 인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옆에 보시면 가장 뛰어난 프로세스 마이닝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나 지금 요즘에는 디스커버리나 마이닝이라는 용어보다 이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이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이닝 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 기반이에요. 그래서 로그가 남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마이닝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로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안을 지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누군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는 프로세스 디스커버와 마이닝 사이에서의 그 접점을 찾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는 로그 기반이 아니고 캡처 화면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슷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어 그 전체 순위로 봤을 때 3 위, 그리고 확장성에 1 위, 그리고 기술 진보성에 1 위를 하고 있던 제품이 이제 포트리스 IQ였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사실 RPA에서 디스커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도 이 디스커버리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을 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포트리스 IQ를 인수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과 좀 다른 점이 아무래도 이제 로그와 캡처 방식이 다른 건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로그 방식에서는 그 어떤 로그들을 계속 서버로 쏴주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를 뭐 어떻게 뭐 내가 스탑할 수도 없고, 그냥 뭐 한 네. 달이면 한 달 막 다 통째로 로그를 갖고 가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들이 약간 계속 나왔었거든요. 현장에서. 네. 이제 네. 캡처 방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캡처를 스타트할 수도 있고 스탑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네.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굉장히 심플한 에이전트를 PC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후에 동작하거나 중지하는 것들을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캡처를 할 때도 숫자는 당연히 디폴트로 다 마스킹이 되고요. 그리고 뭐 특정 어떤 용어라든지 단어 같은 것들은 캡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제 사전에 픽스를 하는 딕셔너리 형식의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 서버에서 이제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나면 중요한 보안 데이터들은 그 상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하단에서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다른, 저희가 알던 그 마이닝 툴하고는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리스 IQ를 마이닝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디스커버리 영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RPA를 개발을 하게 되면 초반에 이제 어떤 것들을 RPA로 자동화할지를 미리 어느 정도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포트리스 IQ를 디스커버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프로세스를 발굴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포트리스 IQ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캡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디스커버리, 뭐 그다음에 캡처, 어널리시스, 뭐 디사이드 요 네 가지를 다 하나의 플랫폼에 놓고 네. 한다는 것이죠. 네. 어 간단하게 동작 순서를 보자면 이제 아까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화면을 캡처를 하게 되고요. 그 화면 캡처한 것들을 서버로 올리게 되면 그 서버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이제 발굴이 되게 되고요. 그 프로세스 중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준 프로세스로 사용할 건지 또 어떤 것들을 자동화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뭐 크게 4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어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그 RPA를 위한 여러 가지 캡처 툴들이 있어요. 뭐 레코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어떤 걸 녹화할지를 미리 다 정의를 한 다음에 시작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엑셀을 열고 그다음에 뭐 ERP를 켠 다음에 거기에 요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순서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녹화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포트리스 IQ 같은 경우는 내가 캡처를 위한 에이전트를 심어 놓고 이제 나는 내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분석가가 뽑고 싶어 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만 알아서 뽑아서 표준 프로세스를 그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로서는 현업 담당자로서는 '내가 RPA를 위해서 뭔가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미 정리를 다 하고 시작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프로세스 디스커버리하고는 기간이 확 줄어들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서는 거의 한 단계마다 한 일주일씩 걸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센서를 이제 먼저 인스톨을 하고 유저한테 네. 한 다음에 스크린 캡처를 요청하고 캡처가 된 것들을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이 분석을 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센서도 그냥 바로 언인스톨하면 바로 이제 유저端에서 이제 디스커넥트 돼가지고 보안 쪽으로 연결이 이제 그 의심 없이 그냥 바로 네. 끊기게 되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프로세스를 매뉴얼리하게 디스커버한다. 그러면은 네, 그 실제 프로젝트 착수 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까지 포함했을 때 하나의 긴 프로세스당 4주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포트리스 IQ를 만약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한 1.5 에서 2주 정도? 네, 요 정도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소개 장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4주 기간으로 해가지고 마이닝부터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위에 이전 장표는 그 RPA 자동화를 위한 디스커버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부분은 마이닝을 실제로 했을 때의 그림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만 이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이제 제일 왼쪽이 그 센서를 심어서 PC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이고요. 그 데이터들을 지금 여기에 보시면 PEG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팩이라고 하는 이 서버, 이 자체 서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킹 작업이라든지 프리픽스에서 화이트리스트로 아니면 블랙리스트로 건져내는 그런 작업들을 일단 한번 선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데이터들을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게 캡처된 화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GPU와 그다음에 스토리지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그려 주게 되는데요.
이 빈도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프로세스의 경우에 가장 굵은 선으로 가장 상단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그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메인 표준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선들은 이제 예외 케이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도출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저희가 PDD라고 부르는 프로세스 정의서라든지 아니면 분석서, 그래서 ROI를 산출해내거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PEG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네. 원래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프로세스 마이닝 툴에 계속 나왔던 그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네. 해결할 거냐였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특정 키워드나 단어나 뭐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때 한국어도 가능하냐는 걸 제일 처음에 문의를 했었는데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네, 지금 저희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제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스터디를 마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도출해내는 저 프로세스 맵이라고 하죠. 저 프로세스 맵이 굉장히 뭐랄까요, 사용도라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빨리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했던 화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표준 프로세스를 찾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다른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좀 봤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어떤 막 그 그물처럼 막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완전 캡처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순서도처럼 우리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지금 스탯들을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그 어떤 화면이 캡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 단계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요렇게 그려진 거는 보통 시작점과 종료점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작 화면을 정해 줬을 때 이런 맵을 그려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ERP의 특정 번호를 가진 그런 화면에서 출발하는 프로세스를 다 잡아 줘라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쭉 뽑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굵은 실선과 얇은 실선으로 보니까 이제 뭐 확연하게 어떤 게 메인 프로세스인지도 알고, 네. 그다음에 우측에 화면을 보면 관련돼서 이 분석 툴로 나온 이런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차용을 했고요. 뭐랄까요? 이걸 그대로 온전하게 이 성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사실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3시가 다 돼서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술적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좀 이거를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스택들 위주로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혹시 뭐 관련돼서 포트리사이클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요. 지금 이 제품이 이제 1월 말에 인수가 됐다고 발표가 됐고, 글로벌하게 저희도 이제 이네이블먼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5월 초쯤이면 국내 딜리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화하고 진일보한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로그 기반 같이 조금 다시 한번 2차, 3차 파악하는 그런 수고를 좀 덜어주는 캡처 기반의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 1분 남았는데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저희 PT한 장표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뭐 기술적으로 확 와닿는 내용은 아니라서 질문이 예. 안녕하세요. 60개의 못을 파트너 통해 2,000원 구축해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저 베이스의 라이센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라이센스가 따로 있어서 1년 동안 서브스크립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요거는 정식으로 국내 런칭이 아마 한 5월 초쯤에 될 거니까 그때 다시 저희가 파트너사 통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중앙에 이제 그 클라우드 서버의 이제 분석 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있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센싱 엔드 유저에 얼마나 센서가 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라이센스 정책이 있어서 그거는 정식 저희가 릴리즈 할 때, 한국 릴리즈 할 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3시가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조금 네네네. 추후에 온프라미스 사스 기반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따로 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급작스럽게 코로나라서 모여서도 못했고 저도 막 지금 이런 거에 좀 대처를 빨리 하려다 보니까 좀 장편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1시간 동안 좋은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달해 드렸고 그렇게 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당황해서 좀 진행이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뵈요. 네.